새해를 맞아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한국 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불교계의 문화유산 보존 계승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 명상을 확대해 정부의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사업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템플스테이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매력적인 불교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붓다가 베트남 현지 초등학교에 태양광 정수시설을 건립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10여 년간 찬불과 제작과 보급에 힘써온 경북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 스님이 올해 첫 전국 순회 콘서트를 경남 창원에서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종단 대표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함께한 새해 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이 펼쳐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불교계의 문화유산 보존 계승 역할에 감사를 표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 명상 확대로 정부의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사업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 주요 종단 대표자들과 함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 리더스 포럼이 주관한 새해 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 부처님의 가피로 국군 융창과 국태 민안을 발언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와 종교계 등 각계 지도층 인사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종단협 회장인 진우 스님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선명상 전문 템플스테이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윤석열 정부의 국민정신 건강을 위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진년에도 한국 불교의 첫 번째 화두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더 이상 각자의 개인들과 국가의 목만은 아닐 것입니다. 종교계, 특히 한국 불교는 천년을 잇는 밝은 지혜로 국민의 평안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한 고려시대 부처님 진신사리 반환 협상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물꼬를 터준 점에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종단협이 마련한 불교 대축전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뿌리에 불교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의 온전한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는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안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서 불교 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 며칠 전 우리 불교계 40년 수건이었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되어 불교 문화유산을 더욱 제대로 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직접 잘 챙기겠습니다. 이번 불교 대축전은 각 종단 대표자들과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기흥 불교 리더스 포럼 상인 대표 등 제가불자들이 어우러진 화합과 다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평등과 자유의 불교 정신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화합 단결하는 값진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 역시 종단을 애호하고 불교 문화를 수호하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개개인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동안스님은 화청 의식도 중 불교계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환호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법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 전의 연등을 공양하면서 국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마무리됐고, 법회 후 참석 대중은 저녁 공양을 함께하며 친교를 다졌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영규대사와 800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금산 700의총 내 의승 순입이 건립으로 호국 3사 순례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영규대사 특위는 지난 29일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금산 700의총 안에 영규대사와 800의승 순입이 건립을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위는 또 금산 700의총 기념관 명칭을 금산의총 기념관으로 변경하고 순위 제향 행사에서 의승에 관한 불교식 제향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습니다. 호암 스님, 화평 스님, 종봉 스님, 성원 스님, 지인 스님 등 특위 스님들은 의승 순위비가 건립되면 호국 3사 순례 등 불자들의 순례 발길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교 신사들이 많이 참배를 해주면 700의총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호국 3사 순례 팀. 네, 그러면 관람 객수가 많아지니까. 그럼 그래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광주불교연합회의 수건 사업인 광주불교회관 건립 불사의 여법한 추진과 광주 BBS 신사옥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이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한 직후 광주불교회관 건립 현황을 물으며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산 BBS가 독립사옥 건립을 추진 중인데 광주 BBS도 사옥이 있어야 한다며 광주불교회관에 한층 규모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대원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겸 광주 BBS 사장은 현재 정부 예산은 확보했지만 토지 마련 등 과제가 많다며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문화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버킷리스트로 꼽히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호기심 많고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 템플스테이는 재미있게 힐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해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사찰의 정적을 깨웁니다. 수련복을 입고 사찰 곳곳을 누비며 속세를 떠나 자유를 만끽하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참가자 대부분 20, 30대 여성 참가자로 이른바 MZ세대입니다. 도심 속 전통사찰 서울 수국사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황금법당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스님이 들려주는 사찰의 창건 유래와 흥미진진한 역사 얘기는 불교가 생소한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이제 옛날 조선시대 사찰들이 다 능을 만들면서 이 불교가 왕족의 제사를 담당하는 능침 사찰들이 많았어요. 유교 국가였지만 불교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어서 그런 제사들을 모시는 사찰들을 능침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름이 정인사였고.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을. 템플스테이 체험관에 모인 참가자들은 생애 첫 108배에 도전했습니다. 절을 한번 올리고 염주를 하나씩 깨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이를 자신감으로 채워나갑니다. 처음 절에 와서 108배를 하면서 이렇게 음성 같이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오늘 마음껏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의외인 면도 있었고. 최근 특별한 경험과 힐링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템플스테이는 새로운 여가 체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국사의 경우 월 평균 200명 정도가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있는데 참가자 가운데 80%가 MZ세대이며 대부분이 여성 참가자들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편안함은 템플스테이의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휴식을 위해 우리 사찰을 템플스테이를 찾아와 줬는데 이 템플스테이조차도 여러 규칙과 여러 가지 것들로 억압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편한 상태로 있었으면 해서 저는 자유롭게 하되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기. SNS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는 MZ세대들에게 템플스테이는 촌캉스, 버킷리스트로 불리며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종교와 별개로 독특한 경험을 즐기고 개인의 행복에 집중하는 MZ세대에게 템플스테이는 매력적이고 만족감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되게 마음을 되게 힐링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마음의 수양을 되게 중요시하는 종교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제 나이 또래 여자애들도 이렇게 방학 시즌 때 템플스테이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는 1박 2일간 자유로운 휴식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자아 탐구에 대한 욕구도 채울 수 있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MZ세대가 향유하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사찰 음식을 통한 사회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찰 음식 홍보 행사 운영 사찰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2024 사찰 음식 홍보 행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고유 자원과 문화 행사를 연계해 사찰 음식 홍보 행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사찰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지원 예산 대비 자부담 예산이 20% 이상 집행 가능한 사찰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찰은 조계종과 사찰 음식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 서류를 첨부해 오는 2월 8일까지 불교문화사업단 사찰 음식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북 진안의 마이산 탑사는 신비한 돌탑뿐 아니라 자비행을 널리 실천하는 사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탑사의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붓다가 베트남 현지 초등학교에 태양광 정수시설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BBS 김민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주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베트남 당락성 끄무까르현까지 무려 12시간. 4,000km가 넘게 걸리는 먼 길이지만 시골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그동안 쌓인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먹는 물 사정이 좋지 않은 이 지역 뒷늪초등학교에 사단법인 붓다가 후원해 정수시설 공사를 시작한 지 4개월. 하루 3,000명 마실 수 있는 최신 태양광 정수시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준공식 참석차 붓다 봉사단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여기 정수구는 모든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아온 성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청정수 물입니다. 모든 주민들까지 이 물을 마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찌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베트남의 5번째 정수시설을 건립한 진성 스님은 이 지역 고아원과 아동복지시설에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자비행은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과 당락성 간 MOU 체결 등 민관 외교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탑사의 봉사단체 사단법인 붓다를 전국 조직으로 개편하고 독자적인 해외 봉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사단법인 붓다를 창립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붓다 창립으로서 첫 번째가 이 5억이 식수된데요. 앞으로는 이 사단법인 붓다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국내외 복지 나눔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준공식에 참석한 봉사단은 학용품과 선물을 전달했고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을 즉석 사진에 담아 함께 간직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준 진성 스님과 봉사단 그리고 한국에 대해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Thấy nó rất là ngon với lại nó mát ý. Với lại mưa mang nước ở nhà xong rồi kiểu như là không ngon bằng nước này. 국경을 넘어 베트남의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며 베트남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붓다 봉사단. 사단법인 붓다가 독자적인 해외 구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불교계 해외 구호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 당락성에서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노래하는 수행자 문화공양주로 불리는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 스님이 경남 창원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0여 년간 찬불과 제작과 보급에 힘을 쏟아온 자명 스님의 전국 순회 콘서트 올해 첫 행사를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의창구에 자리한 극단 미소의 소극장 도파니아톨입니다. 90여 명 정원의 작은 공연장이지만
스님과 청중들의 마음과 열정만은 대극장 무대에 못지않았습니다. 자명 스님은 올해 첫 공연인 만큼 새 각오도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화에 담아서 정신의 고품, 영혼의 고품, 그 고품을 부처님 가르침 담은 문화를 통해서, 특히 참불가를 통해서 영혼의 부름, 마음의 부름, 그 부름으로 전환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콘서트는 참불가를 중심으로 하는 찬탄의 노래와 대중들에게 익숙한 가요 등 행복의 노래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스님이 가장 애착을 느낀다고 밝힌 10집 앨범 수록곡 수행길 공연에서는 청중들에게 많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욕심을 뿌리쳐 벗어나라, 해우고 태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야. 자명 스님은 지난 13년간 전국을 순회하며 땡큐 부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창원을 시작으로 격월제로 전국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가에 담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고 또 위로받는 일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 가지고 지나온 13년 또 앞으로 13년 더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정법회 거사림회가 지난 28일 제59차 정기총회를 갖고 남두희 명예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남두희 신임 회장은 조직의 외연 확장과 활력 제고, 보시활동 강화, 대중화합에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정법회 거사림회는 성지순례와 특별법회 강화, 장학사업과 소년소녀 가장돕기, 천재지변사고 등 필요에 따른 보시사업, 조직 운영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법회 거사림회는 1965년 11월 대구 보현사에서 창립돼 이듬해 3월 당시 종정 효봉 스님으로부터 조계종 최초의 신행단체로 인가받았고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합동 봉축 법요식과 제등 행진을 봉행하며 봉축 행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경주 감포에 위치한 K붓다 빌리지에서 감로수 동굴 법당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동굴 법당은 시민과 불자들의 편의는 물론 기도와 사경 등이 가능한 입식 의자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내부 벽면은 개개인의 소원을 적을 수 있는 감사와 찬탄의 벽으로 꾸몄고 호리병을 든 관세음보살 형상의 감로수 수각이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가 K붓다 빌리지 동굴법당인데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가 나요. 자유로움 속에서 또 기도 정진할 수 있도록 꾸며나왔습니다. 전태종 단양 구인사가 충북 단양군 관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연탄에 이어 백미를 보시했습니다.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 스님은 지난 23일 단양군청 군수실에서 김문근 단양군수에게 백미 20kg 300포를 전달했습니다. 진철 스님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대신해 백미를 전달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진철 스님은 영춘면 사무소를 방문해 오철근 영춘면장에게 이웃사랑 물품으로 20kg 백미 100포와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일정 기간 사찰에 머무르며 사찰의 일상을 따라 생활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가 요즘 젊은이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만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탈종교화와 저출생 시대에 템플스테이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찾는 인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